네, 안녕하십니까. 이영석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은 통신 계층을 학습을 하였습니다. 즉 OSI 7계층과 TCP/IP 이 4계층을 이용을 해서 네트워크를 바라보는 내용을 학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는 헤더와 바디, 즉 계층별로 이 헤더 안에 식별자가 부여되어 있고, 그 대표적인 식별자로는 데이터 링크에서는 이더넷 주소, 그리고 네트워크 계층에선 IP 주소, 전송 계층에서는 TCP의 포트 번호라는 걸 우리가 학습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통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패킷의 내용들입니다. 즉 한 비트 또는 바이트로 이루어져 있는 0101로 이루어져 있는 내용이고, 그 0101이라는 비트가 어떻게 표현되는가, 즉 사인 함수라는 걸 간단하게 학습하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학습한 내용, 즉 다시 보러 갑시다. OSI 계층은 왼쪽에 있는 7계층을 지칭하는 것이고, TCP/IP는 이렇게 4계층 또는 5계층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데이터 링크와 피지컬 계층을 하나로 묶으면 네트워크 트랜스포트 어플리케이션에서 4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의 어플리케이션 쪽은 웹, HTTP 또는 파일 전송은 FTP, 그리고 트랜스포트 계층은 오른쪽에 포트 번호, TCP의 포트 번호라는 게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네트워크 계층에선 IP 주소, 그리고 데이터 링크 계층에선 물리 주소, 이더넷 주소, 하드웨어 주소, 맥 주소라고 부르는 주소가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런 메시지 또는 패킷의 내용들이 비트, 즉 디지털로 표현되는데, 이게 실제로는 아날로그 신호로 조합돼서 만들어집니다. 즉 한 비트 이 데이터를 어떻게 아날로그 신호로 조합해서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학습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사인 함수에 있습니다. 즉 사인 함수라는 게 이 아날로그 신호를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되고, 이 신호를 만들면 우리가 원하는 하나의 비트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와이샤크라는 툴로 여러분들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에서 전송 또는 송신되는 패킷을 캡처해 보았습니다. 이 캡처한 내용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메시지 단위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지만, 이게 결국은 하나의 비트로 표현됩니다. 즉 0과 1로 이루어져 있는 메시지가 됩니다. 이 기본적인 단위인 한 비트는 어떻게 표현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그래서 한 비트는 결국은 어떤 정기적인 신호로 만들어지고 있고, 그 정기적인 신호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 학습 목표입니다. 자, 이 신호는 왼쪽에 보는 이런 이 직사각형 형태의 정기적인 신호라고 우리가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5V라는 정기적인 신호가 예를 들어서 1 마이크로세컨드 동안 지속이 되면 1, 또는 마이너스 5V가 지속되면 0이라고 해석한다라고 약속을 했으면, 그 신호를 만들어내는 게 이 물리계층에서 할 일 중에 하나입니다. 오른쪽에 보는 모양이 바로 이 직사각형 형태의 모양을 만들어주는 실제 아날로그 신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모양은 완벽한 직사각 형태이지만, 우리가 만들어내는 이 아날로그 신호의 조합은 완벽한 직사각 형태는 아니고 비슷한 모양입니다. 이 비슷한 모양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힌트가 바로 이 아래쪽에 있는 그림입니다. 즉 사인 함수 같은 주기적인 신호가 3가지 주파수로 이루어져 있고, 이 주파수에 따라서 조합이 된 신호가 바로 이 하나의 직사각형 형태의 신호라고 학습할 수가 있습니다. 즉 주파수가 여러 개가 이루어져 있는 사인 함수라는 게 조합이 되면 우리가 원하는 신호가 만들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사인 함수라는 건 어떻게 생겼나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사인 함수는 기본적인 변수가 크기, 그리고 주파수, 그리고 위상 3가지가 있습니다. 즉 크기가 얼마나 큰가, 그리고 단위 시간에 얼마나 많은 진동이 있는가, 주파수, 그리고 신호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에 대한 위치에 대한 값이 위상입니다. 예를 들어 크기가 서로 다른 2가지 사인 함수는 위의 큰 값,
작은 값의 신호를 이용을 하면 두 가지 신호가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즉 두 가지 신호를 이용을 하면 우리가 0 또는 1로 구분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또는 단위 시간에 즉 1초의 신호가 몇 번 있는가에 대한 이 주파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왼쪽에 보시면 12번의 신호가 있습니다. 즉 1초에 12개의 신호가 있다라는 건 frequency, 즉 주파수가 12Hz다라는 것입니다. 거꾸로 이 1초에 12개의 신호가 있을 때 하나의 신호는 period, 즉 이 주기가 12분의 1초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왼쪽은 12개의 신호가 있고 오른쪽은 6개의 신호가 있습니다. 즉 주파수가 다른 두 가지 사인 함수를 만들어 본 예제입니다. 이 그림은 이 사인 함수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즉 처음 원점에서 시작하는 게 있고 중간 정도인데 중간 정도를 우리가 360도 중에 4분의 1, 90도부터 시작한다라고 학습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180도 뒤집어진 모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위치를 이용을 하면 같은 크기, 같은 주파수임에도 서로 다른 값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비트를 표현하기 위해선 우리가 신호를 0 또는 1로 만들어낼 때 여러 가지 사인 함수의 조합을 이용해서 원하는 신호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아날로그 신호를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잘 감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아날로그 신호의 이 대표적인 예제로 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소리를 이용을 해서 디지털 데이터를 어떻게 표현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모스보 알고 있나요? 모스보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이 텍스트, 즉 ASCII 코드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Hello World라는 걸 표현을 하면 이런 신호가 되는데 이 신호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이 신호를 우리가 약속을 했을 때 ASCII 코드, 즉 H는 어떤 신호, 소리, E는 어떤 신호, 즉 소리라는 거 바로 여러분들 귀에 들었던 그 사인 함수로 이루어져 있는 신호입니다. 즉 주파수가 다르고 크기가 다르고 위상이 다릅니다. 그 신호를 이용해서 우리가 약속을 통해서 이러한 디지털 이 텍스트를 전송, 즉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약속을 하면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소리를 이용하는 데이터 통신이 가장 기본적인 아날로그 신호와 디지털 이 신호를 디지털 데이터를 변환하는 예제입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들 꼭 소리만 하는 것은 아니고 이 기생충 영화에서도 모르스보어가 나왔습니다. 이때는 소리가 아닌 빛으로 데이터를 전송을 했습니다. 이 빛은 바로 또 하나의 아날로그 신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지털 데이터를 보낼 때 아날로그 신호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통신 방식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본격적으로 학습할 내용은 바로 이 데이터 오버 사운드입니다. 방금 학습한 모르스보어처럼 소리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보내는 예제를 몇 가지 살펴볼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학습을 할 때 많은 것들을 모바일 앱으로 보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앱 중에 하나가 이 데이터를 이 소리를 이용해서 보내는 앱은 바로 이 첩라는 앱입니다. 첩이라는 건 이 새들이 짹짹짹짹 거리는 소리라는 뜻인데 이 첩이라는 앱을 이용한 서비스가 있고 이 스타트업이 굉장히 유명한 회사인데 이 스타트업이 소노스라고 한 아주 유명한 스피커 회사에 인수가 되었습니다. 자, 이 첩이라는 앱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용을 해서 학습해 보도록 합시다. 자, 제가 이 스마트폰을 실행을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스마트폰 앱을 이용을 해서 첩이란 앱을 설치를 해서 수신 상태로 만들면 제가 전송하는 이 메시지를 수신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방금 이 전송한 헬로 월드를 여러분들 스마트폰 앱에서도 다 수신하셨나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이런 데이터 오브 사운드의 예제 중에 모바일 앱이 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본격적으로 할 학습 대상은 데이터 오브 사운드 예제는 여기 가운데 있는 GitHub의 파이파이퍼 프로젝트입니다. 자, 이 소리를 이용한, 즉 아날로그 신호와 이 디지털 데이터를 보내는 것에 아주 많은 예제가 있는데 그 중에 또 하나가 스타벅스 사이렌 오더입니다. 자, 스타벅스에서 사이렌 오더로 주문을 할 때 이 고객의 실내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스타벅스 매장에서는 주기적으로 이 스피커를 이용해서 어떤 소리 데이터를 보냅니다. 즉 매장 안에 이 고객이 스마트폰에 스타벅스 앱을 실행했을 때 그 마이크를 이용해서 위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실외에서는 이 GPS를 이용하지만 실내에서는 GPS, 즉 위성 신호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이용한 위치 데이터를 보내주고 있다는 것이고, 이건 실제 스타벅스에서 개발한 앱 그리고 이 FAQ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그 실제 데이터 오브 사운드 예제도 있는데 우리가 학습할 내용은 GitHub 프로젝트를 이용을 할 예제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이 유튜브 링크에 가서 한번 예제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예제를 하나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자, 방금 본 내용이 바로 이 스마트폰에서 헬로 월드라는 신호를 보내주면 그 아날로그 신호를, 소리를 즉 수신한 노트북이 그 신호를 디지털로 변환을 해서 문자열, 즉 헬로 월드로 표현해 준 예제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비트를 표현하는, 디지털 데이터를 표현하는 그 아날로그 신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내용의 가장 대표적인 예제가 바로 이 데이터 오버 사운드 앱입니다. 즉 디지털 데이터, 즉 ASCII 코드를 어떻게 전송을 해서 소리라는 건 바로 아날로그 신호입니다. 아날로그 신호를 학습을 해서 이 컴퓨터가 바로 디지털 ASCII 코드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디지털 데이터와 아날로그 데이터를 볼 때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와이어샤크라는 이 실제 메시지를 확인하는 도구를 사용을 해봤고, 그리고 무선 신호를 볼 때는 와이파이 애널라이저 같은 거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소리를 이용한다라고 했을 땐 그 소리를 이제 분석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소리 스펙트럼 분석기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운드 스펙트럼 애널라이저, 여러분들이 귀에 들은 소리가 어떤 주파수로 이루어져 있나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파이썬의 여러 가지 오픈소스나 이 API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학습한 내용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그 디지털을 아날로그 변환을 할 때 그 아날로그 신호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즉 주기가 있고 주파수가 있다. 그 다음에 그 주파수가 이용이 될 때 이 변화할 수 있는 범위가 바로 아날로그에서는 밴드위스, 즉 대역폭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학습한 밴드위스 내용은 주파수입니다. 이것은 디지털을 공부할 땐 다른 용어로 사용합니다. 즉 대역폭은 비트 전송률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학습한 내용은 한 비트 디지털 데이터를 아날로그로 어떻게 표현하는가, 그 아날로그 신호가 모여서 어떻게 디지털 데이터로 표현되는가에 대한 예제를 데이터 오브 사운드와 함께 학습하였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